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예요. 저는 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미국인이에요. 태국어 통역사로 일하면서 이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 상황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어요. 태국에 살면서 느낀 점은 한마디로 이 나라가 특정 국가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혐한 감정은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다고 봐요. 그 특정 국가는 바로 일본이에요. 태국 사람들은 일본 문화를 정말 좋아해요. 음식은 물론이고 패션, 영화, 음악까지 일본 것이라면 뭐든 열광하죠. 방콕 시내를 걷다 보면 일본 레스토랑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길모퉁이마다 있죠. 일본 기업들의 투자도 엄청나요. 태국에 들어오는 외국 투자금의 절반이 일본에서 온다고 해요. 이런 배경 때문인지 태국 사람들은 일본인들의 행동 양식을 많이 닮았어요. 크렁자이 문화도 일본의 배려 문화와 비슷하고 계급 사회 구조도 유사해요. 직접적인 표현을 꺼리는 것도 일본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런 태국 사회에 한국이 등장했어요. 한국은 태국 사람들이 익숙한 일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직설적이고 빠른 템포, 그리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한국식 문화는 태국 사람들에게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태국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상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SNS에 열심히 글 올리고 사진 찍어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계속 알리면서 과시하고 싶은 거죠. 이런 태국 사회에서 한국의 직설적인 태도는 큰 반감을 샀어요. 특히 최근 한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 정책이 태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죠. 태국인들은 한국이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 태국 친구 중 한 명이 한국 여행을 다녀와서 엄청 화를 내며 돌아온 적이 있어요. 입국 심사 때 너무 무시당했다면서요.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그렇고 말투도 불쾌했다고 해요. 태국에선 그렇게 윗사람한테 말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면이 있어요.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의 80%가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 14만 명이 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더욱이 한국의 외국인 마약사범 중 44%가 태국인이라는 점도 큰 문제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태국인들의 논리는 이래요. 다른 나라는 일반 관광객과 불법 체류자를 딱 보면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모조리 싹 다 묶어서 범죄자 취급을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태국 여행사협회 부회장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는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관광지는 영화와 넷플릭스로 대중화됐기에 수명이 짧다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을 예를 들어 홍보했어요. 중국과 일본은 많은 관광 명소 외에도 무비자 입국과 저렴한 비용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다고요. 4일간의 중국 여행은 1인당 약 86만 원으로 저렴하고 한국 여행 비용 약 117만 원으로 비싸다고 직접적으로 비교도 했지요. 이에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현지 문화원 등을 통해 강하게 항의했어요. 관광공사 관계자는 태국 여행사협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는데 황당한 심정이라며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항의했어요. 결국 태국 여행사협회 회장 명의로 공식 사과 서한이 발송되었어요. 태국 사람들은 사과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특히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그러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식 사과까지 한 걸 보면 한국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일부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자존심이 상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태국 사람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건 큰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반발심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한국에 사과해야 하나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한국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한국을 존중해야 하나요?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많은 태국인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댓글란에는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죠? 한국은 우리를 무시해요. 더 이상 한국 여행 가지 맙시다. 같은 반응이 쏟아졌죠. 그런데 최근 일어난 사건 하나가 이 갈등에 더 큰 기름을 부었어요. 방콕의 한 쇼핑몰에서 한국인 관광객과 태국인 직원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한국인 관광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태국인 직원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SNS에 퍼졌죠. 이 영상은 순식간에 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태국인들의 분노를 샀어요. 이 사건 이후 태국 전역에서 밴 코리아 운동이 더욱 거세졌어요. 일부 상점들은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을 내걸었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도 시작됐죠. 심지어 일부 과격한 시위대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태국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방콕의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요. 이번 사태는 양국 간의 문화적 차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태국의 문화와 정서를 더 이해하려 노력하고 태국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최근 태국의 신임 총리 패통탄 씨가 선출되었는데요. 37살의 젊은 총리인 만큼 앞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돼요.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한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의 불화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많은 대화와 교류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어요. 태국의 정치 구조상 총리 혼자서 모든 것을 바꿀 순 없거든요. 그래도 이런 태도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태국 내 한류 팬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해요. 최근 있었던 2024 파리올림픽에서 태국의 태권도 영웅 파니팍 웡파타나키스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그녀를 지도한 감독이 한국인 최영석 씨라는 거예요. 파니팍 선는 금메달을 확정짓자 최영석 감독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고 영광스러워요. 라고 말했죠. 이 소식을 접한 많은 태국인들은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한국과 태국이 함께 이룬 성과를 보니 정말 기뻐요. 스포츠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정치적인 갈등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길 바라요.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불법 체류 문제는 양국 모두에게 골치 아픈 이슈예요. 제 생각에는 양국 정부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야 해요. 태국은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해요. 한국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태국인들의 감정을 고려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요. 서로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또한 문화 교류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어요. 한국과 태국,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해요. 영화제, 음식 축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요. 서로를 알아갈수록 오해도 줄어들 거예요.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도 입국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국가 안보와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모두 고려해야 해요. 현재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입국 심사 시스템을 개발 중이에요. 이를 통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면서도 일반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요. 이런 노력은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잘 정착된다면 태국인들의 불만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기술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존중이 가장 중요해요. 입국 심사관들이 태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편 태국 정부도 자국민들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태국 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는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에요. 또한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해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이제야 태국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행동에 나선 것 같아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봐요. 앞으로 이런 노력들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요. 그러나 모든 태국인들이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하나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 나라예요. 한국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많은 태국인들이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점차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의 영향력은 제가 태국에 살면서 직접 목격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예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그저 여러 아시아 국가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갖게 되었죠. 방콕 시내를 걸어다니다 보면 한국의 존재감을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거리 곳곳에 한국 브랜드의 간판들이 눈에 띄고 쇼핑몰에는 한국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들이 즐비해 있죠. 심지어 태국 로컬 브랜드들도 한국 스타일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 문화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크게 느껴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한국 식당들이 이제는 방콕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들이 이제는 태국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메뉴가 되었죠. 심지어 태국의 편의점에서도 한국 라면과 과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놀라워요. 태국 TV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끊임없이 방영되고 있고 K-팝은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도 많아요. 한국 아이돌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학생들도 있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들 기업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태국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죠. 특히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두드러져요. 오지 네트워크 구축이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는 태국의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관광 산업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년 200만 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방문했어요. 이들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했죠. 특히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들은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춰 변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한국의 영향력 확대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태국인들, 특히 기성세대들 사이에서는 자국 문화가 잠식당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태국 전통 문화보다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죠. 제가 만난 한 태국 문화 전문가는 이런 현상을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는 한국 문화가 태국의 전통 가치관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죠. 특히 한국 드라마나 K-팝에서 보이는 자유로운 연애, 문화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태국의 전통적인 가족 중심 문화와 충돌한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문화의 유입이 태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어 K-뷰티의 영향으로 태국의 화장품 산업이 크게 발전했어요. 태국 로컬 브랜드들도 품질을 높이고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죠. 또한 한국의 기업 문화나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태국의 발전 모델로 삼으려는 시도들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한국의 영향력 확대는 양날의 검 같아요. 한편으로는 태국 사회에 새로운 자극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되 태국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는 지켜나가는 균형이 필요해 보여요. 최근에는 이런 균형을 위한 노력들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태국의 한 방송사에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가져와 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현대적인 포맷으로 전통 문화를 재해석한 거죠. 이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또 다른 예로 태국의 한 패션 브랜드는 한국의 스트릿 패션 스타일의 태국 전통 문양을 접목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이처럼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되 태국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죠. 결국 한국의 영향력 확대는 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태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최근에는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서울에서는 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고 방콕에서는 한국 영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죠. 이런 문화 교류는 정말 중요해요. 문화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소통의 도구예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다 보면 편견도 줄어들고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죠. 앞으로 이런 교류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한편 한국의 일부 여행사들은 이번 사태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있어요. 그들은 진정한 한국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태국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태국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싶어요. 유명 관광지 외에도 한국인들의 일상, 전통 문화,
현대 기술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이런 노력은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관광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양국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국 관광업계도 비슷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해변이나 사원 관광에 그치지 않고 태국인들의 일상과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죠. 이를 통해 한국인들이 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양국 모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 분들, 지금은 태국 여행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한국과 태국이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태국과 한국,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나라지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 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함께 지켜봐요. 서로 다르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한국과 태국,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해가며 함께 발전해 나가길 희망해요. 올리비아가 보내온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동튜브의 지수였습니다.